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 예. 사실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네, 전세 5,500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주인이 사기당했다고 그래갖고요. 예. 사기당했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은 이미 끝나셨고요. 계약은 2016년 11월 30일 날 계약해서요. 예. 2018년 11월 30일 자꾸 목이 트이는.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말에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계속 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고 그 집에 지금 완전히, 거주를 하고 계신 예, 거네요. 그래갖고 지금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네. 충남 당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3층인가 4층짜리, 예. 3층까지는 두 가구씩 살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한 가구고, 그렇게 하고 가구씩 다가구 있고. 주택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집주인한테 연락은 해보셨죠? 연락을 안 받죠. 지금 사기당했다면서 종족을 감추고요. 예. 302호에다가 예. 주소를 옮겨놨는데, 네. 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예. 문도 안 열어줘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부동산이랑은 어떤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맨 처음에 예. 그렇잖아도 맨 처음에 부동산이 계약할 때 거기가 이제 6억이 대출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원래 전세 계약하실 때도 이미 6억 대출이 할 때. 있었군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적엔 그때 9억 5천인가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현대제철 거기 다니느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우 9억 5천, 이제 6억이나 대출 받았는데 예. 살아도 되냐고. 예. 그랬더니 거기서 괜찮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하니까 얘는 또 잘 모르잖아요. 이제 아드님께서 그냥 예,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 이렇게 가서는 잘 모르고 맨 네. 처음에는 거기 오피스텔에 이제 한번 이렇게 3천짜리 하나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겨우 들어간 거예요 옮기신 여기가. 거군요. 예, 그러니까는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상황은 알겠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아드님이 처한 상황인 거네요. 네, 아들이요. 알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끝났고 네. 처음에 세입자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도 이미 대출이 있는 상황인 거를 알고 일단 들어가신 거라는 거 저희가 알았고요. 자,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저기 확정 일자는 받아두셨습니까? 네, 당연히 받았죠. 받아두셨고, 그다음에 우리 입주도 했고 당연히 주민등록도 했겠죠. 네? 주민등록도 돼 있는 것이죠. 설정 주민등록, 같은 거. 주민등록이요. 주민등록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돼 있고, 예. 확정 일자 받아놓으셨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이 지금 5천 네.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5,500만 원? 5,500이요. 5,500이다. 그리고 충남 네. 당진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이제 우선 변제,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변제요? 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려면 우선 아마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천만 원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5천만 원이라서 아마 이건 5,500이라서 거기에 해당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데 예. 왜 그러면 부동산에서 알았을 예, 텐데 예. 왜 5,500까지? 그러니까 5천이 넘어가면은 일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인데 그 일부가 얼마냐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5천만 원 중에서 일부 우선 변제 받는 것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먼저 우선 변제 받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지금 우리 네. 전화 주신 분의 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않는데 다만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두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니까 그 날짜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매 들어갔을 때 안에 이를테면 다른 설정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설정된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우리 얘보다 또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근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설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에 예. 이 9억 5천이잖아요. 9억 그럼 5천. 9억 5천이 은행에서 설정을 갖다 10억을 설정을 하면은 받을 것도 하나도 없다고. 나중에 또 대출을 또 받으면은 은행이 먼저 우선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 9억 5천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6억인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 아마 그 확정일자 받으신 것 같고 그 확정일자도 더 늦게 만약에 대출을 더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그거보다는 지금 확정일자 앞서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 상관은 예,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예. 부동산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대해서 그 당시 때 예. 6억이나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9억 5천밖에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이런 집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마 부동산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억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약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인데 6억의 대출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줬잖아요, 그죠? 네. 밝혀드렸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 우리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조언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는 안 된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분의 책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하면 되긴 되겠죠. 일부분 이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면 이제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보증금 부분을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1,700도 우리는 받을 가망성이 너무 없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1,700을 물어봤는데 받기가 그랬거든요. 힘들지 그거는 않을까요? 어렵죠. 예. 그건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선 왜냐면- 변제를 받을 5,500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라고 그렇죠. 해서 근데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은 5,500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예. 않죠. 지금 이게 지금 경매를 한 사람이요. 예. 5천짜리 들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예.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상관이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저기 전화 주신 분도 확정 일자를 받아 놓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매 신청하신 분도 아마 5천만 원이니까 이분도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그죠? 그럼 1,700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자기 순서를 보고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신청하셨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은 그런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딸려 들어가서 지금 경매 절차에서 이제 나는 얼마나 배당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지금 하실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확정일자. 그 기준, 확정 일자 기준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날짜가 앞서 있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대항하기 어렵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는 것이죠.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밖에 가망성이 없는 거다.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예. 시청자님 우선 변제가 5천만 원까지만 해당이 돼서 지금 5,500이셔서 지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경매 진행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배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부동산에다가 혹시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예. 혹시 거기에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가망성이 희박하네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우선 이제 사시면서 아마 새로 이 낙찰을 받으시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겠죠. 네. 낙찰 받으신 분. 이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거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한 거를 살 수 있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그걸 사시는 집 매수를 매수를 있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매수하겠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럼 그거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전체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쪽에서 이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아 그럼 이 다가구도 그런 가망성은 있나요? 예, 한번 보시죠.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경매 아. 절차를 보시고 전체로 네.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가구별로 경매가 네. 나와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가구별로 그걸 나와 있으면 확인해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하실 수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 그거 구별 없이 예. 예, 다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다가구도 그 구별 하에 따라서 할 수 네.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경매 아마 안 어떻게 돼 있을 나와 수는 있는지? 있겠죠. 그럴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아. 확인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그 지금 경매 절차 들어갔으니까 법원에다가 네. 한번 여쭤보세요. 아, 경매 예. 진행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거기에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아, 예, 네. 예. 아, 예. 우선 권리 감사합니다. 주장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실 거고 다 해줄 거니까 네. 거기다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 예. 저희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아드님과도 예. 상의를 해보시고요. 법원도 예, 한번 예. 가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